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런 무슨 변화라든지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뭐 강의로 바뀔 수 있을까? 뭐 안 듣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쵸? 그렇게까지 임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근데 간절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이 시간에 왔다는 거는 사실 제정신은 아닙니다. 그쵸? 우리 저는 이 휴일날 익산에서 여기까지 왔다. 이야, 그만큼 간절한 거. 저런 분들한테는 딱 한마디만 뭐가 탁 꽂혀도요, 확 바뀝니다. 확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여기는 정말 좋은 관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볼 때는. 다 간절한 아젠다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강의할 때 제 얘기도 좀 하지만 저는 상대 얘기를 많이 듣고 전 질문에 답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아까도 저쪽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뭐, 불안하다.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가 뭐냐? 그렇죠? 두려움은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뭔가 무서운 집에 들어갈 때. 그렇죠?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밤에 갈 때. 이게 두렵잖아. 불안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거. 두려움이 현재. 불안은 미래입니다. 미래가 두려운 거야. 뭐가 불안해요? 야, 세상은 바뀌는데. 응? 2년 후면 나는 회사 그만둬야 되고. 애들 등록금 들어가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해놓은 건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운동 안 해가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당도 생기고. 그쵸? 체중은 나날이 불어가고.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체중은 그냥 불고. 지가 봐도 불안한 거잖아. 그건 뭐예요? 워닝 시그널이야. 너 지금 뭔가 조치 취하지 않으면 나한테 큰 문제가 생긴다. 또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 단계가 지나가면 어때요? 불안마저 못 느껴요. 그러다 갑자기 무슨 뭐 당뇨 합병증이 생기더라든지 이러면서 뭔가 문제가. 그다음에 가난과 질병은 또 같이 와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가난하면 질병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요. 질병 걸리면 일을 못하니까 가난해져요. 잘 보시라고. 잘 보시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책 한자가 주제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그런 거보다 그 얘기 조금 하고 저는 오늘은 주로 저는 언어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말이란 무엇이냐는 그런 것들. 사실은 언제 우리가 학습이 될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그 발전의 스타팅 포인트는 의심이야, 의심. 의심이 많아야 돼. 믿는 거는 교회 가서 믿으면 되는 거고, 그죠? 세상 만사는 의심이 되게 중요해요. 대표적인 게 공부입니다, 공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근데 지금같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나아질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안 듣는 것보다 낫지만요, 절대 나아질 수 없어요. 공부는 내가 선생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그럼 강연을 들 때도요, 사전에 철저하게 책을 읽어야 돼.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걸 보세요. 이렇게 읽으니까. 그럼 질문할 게 막 있거든요. 그때 얘기하면 불이 붙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한근태, 그런 사람이 있지. 유튜브 보니까 재밌어. 한번 와보자. 그냥 온 거라고요, 사실은요. 물론 안 듣는 것보다 낫지만 학습의 그런 효과성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되고, 공부한다면 리트리브죠. 이렇게 떠올려야 돼. 공부법의 가장 반대죠. 공부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거는 뺑뺑이 돌리게.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야.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 책을 읽으신 분이 없나? 오늘은 사실 책 어디 갔죠? 한자 책? 오늘은 사실 이게 사실 메인 한자는 어떻게 공부에 무게가 다른 게 책을 가지고 하고, 항상 전제 조건은 이 책을 읽고 미리 질문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은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근데 오늘은 처음이니까 봐드릴게. 저는 뭐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책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뭐 그거보단 주로 이제 책을 중심으로 일들을 많이 해요. 책을 통해서 뭐 리더십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쓰기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자문도 하고 있고 사회이사도 하고 있고 되게 하는 일이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경력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은 서울공대 수명까지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고분자 공학으로 박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들어와서는 제가 대우차에서 임원 생활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는 대학 교수도 한 8년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이는 올해가 67세니까 뭐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렇죠? 제 친구들은 대부분 다 산악인 내지는 골퍼로 전향했습니다. 돈이 있는 애들은 골퍼, 돈이 없는 애들은 청계파. 다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은 제가 볼 때는요,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어려운 거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지키는 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저는 제 목표는 90까지 죽을 때까지 현직으로 있다 죽는 게 제 비전입니다. 제가 제일 약간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파이어족이야, 파이어족.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 빨리 돈 벌어서 은퇴하자. 난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너 한번 놀아봐라. 한번 놀아봐라. 노는 것도요, 일하는 틈틈이 놀아야 재밌지 계속 논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지옥이야.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정말 이 사람이 일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 간 거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완전히 막 푸른 잔디에 막 먹을 게 지천이고 막. 근데 딱 들어오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여기선 다 할 수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서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놀아야 됩니다. 절대 일하면 안 됩니다. 아, 그거 좋아요, 내가. 나 정말 너무 일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놀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지겨운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그 주인한테, 나 좀 일 좀, 일 좀 하게 해달라 했더니, 얘기했잖아. 다른 건 다 되는데 일은 하면 안 된다니까. 제발 일 좀 해달라고 그랬어. 그럼 난 다른 데 가겠다고. 당신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야. 여보, 여기가 지옥이야, 이 사람아. 절대 나갈 수 없어. 일하지 않고 계속 놀아야 돼. 알았어? 하루에 폭탄주 10잔씩 마시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일단 언어가 왜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한자, 영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여러분들은 첫 기억이 몇 살이에요? 첫 기억. 혹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엄마 젖을 2살 때 빠는데 그걸 아직 기억하는 분 있어요? 근데 왜 4살 내지 5살일까요? 우리는 말로, 언어로 기억을 해요. 1살, 2살 때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기억장치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정말 언어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제일 탑도 개념이에요, 개념.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머덜텅이라죠, 머덜텅. 모국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한국말을 확실하게 한 상태에서 영어를 하는 거하고 한국말도 대충 하고 영어도 대충 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왜? 생각을 우리는 한국말로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오래 살면 영어로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요. 그래서 한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래요. 피곤과 피로의 차이를 아시죠? 피로와 피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피로는 그렇죠? 한자를 알아야 돼요. 피로의 로는 이로자입니다. 힘력자가 들어가, 힘력자. 그렇죠? 힘을 써서 일한 결과 피가, 육체적인 피로가 피로입니다. 피곤은 어때요? 한자를 알아야 돼, 한자. 상자 안에 나무가 갇혀 있어요. 저는 지방 출장 갈 때 KTX 타면 너무 피곤한 거야. 동대구역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한번 갔다 오면 막 죽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기차 안에서 앉아있는 것밖에 없어. 이거는 뭐예요? 정신적인 피로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 사람 참 피곤해 이러잖아. 그 사람 참 피로해. 이런 얘기는 안 해. 피로와 피곤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영어는 어떻게 해요? 영어는 fatigue. 이거는 공항 용어에 많이 씁니다. fatigue test라는 게 있어요. 피곤은 뭐예요? sick and tired. 그럼 무슨 단어 듣든지 영어, 한자를 같이 떠올려야 돼요. 변비가 영어로 뭐예요? constipation. 설사는 뭐예요? diarrhea.
이게 잠깐만 무슨 단어를 듣든지 항상 영어 한자를 같이 보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피로와 피곤은요 해소법이 달라요. 피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 잠을 자야 돼.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 다른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로할 때 잘 구분해야 돼. 내가 정신적으로 피곤한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상사한테 시달렸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뛰거나 걷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요 피곤해. 피로한 게 아니야. 피곤해. 삶이 힘들 때는요 인수봉에 가서 매달리면 베스트야. 낭떠러지 위에 매달리잖아요. 락 클라이밍. 그럼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져. 응? 빚 3억 문제가 안 돼.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그 내공을 알아야 되니까. 자초하다라는 말하고 자처하다는 말 아세요? 자초와 자처. 자초는 자기가 불러들인 일이에요. 불을 켜요, 불을 켜. 그죠? 자처는 뭐예요? 처할 처자야, 처할 처자. 자기가 왕인 척 자처했다는 거죠. 자기가 불러들일 때 자초는 네가 자초했잖아. 그 이름 바보야. 그럴 때 자초입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지향과 지향. 어떻게 달라요? 이것도 한자를 알아야 돼요. 그냥 외우면 안 돼. 이거 어떻게 돼? 그칠지야, 그칠지. 그 일 그만하라는 거야. 이건 이 향어문, 향할 자, 손가락 지자야. 완전히 다른 단어야. 한자를 모른다는 거는 지구를 떠나라는 얘기야. 제가 볼 때 한글 전용 학자들한테 제가 늘 얘기해요. 한글 전용은 알파벳 없이 알파벳 모른 채로 영어 외우라는 거 똑같은 거.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는 거에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울잖아. 읍이 있고 소가 있어요. 읍소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읍소? 읍소가 무슨 말이에요? 읍은 삼수변에 새울립자 씁니다. 소리내어 운다는 뜻이야. 한자를 찾아보면 소리내어 운다. 곡은 뭐예요? 곡소리 난다 할 때 곡입니다. 초상 났을 때 곡을 하잖아. 이건 소리 내서 우는 거, 이건 소리 없이 우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한자가 굉장히 정교한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게 쌀이야, 쌀. 쌀은 한자로 쌀미잖아요. 그렇죠? 죽은 뭐예요? 죽. 번죽 할 때 죽. 죽은 한자로 어떻게 써요? 활궁이에요, 활궁. 쌀미. 또 활궁. 쌀을 활처럼 늘였다는 거야. 아니, 쌀은 적고 입은 많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냥 푹 쳐? 해갖고 늘리는 거잖아. 활처럼 늘린다. 그 다음에 죽보다 더 아픈 사람한테 뭘 줘요? 미움은 뭐예요? 쌀미자에 마시름자잖아. 응? 쌀음료야. 같은 쌀이지만 종류가 다르죠. 보통 반이죠. 쌀반. 응? 이게 한자의 파워입니다. 우리말의 70%가 한자예요. 한자를 모른다는 건 우리말을 모른다는 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도요. 사실은 그냥 영어를 배우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디제스터 같은 단어, 디제스터. 뭐예요? 디제스터가 뭐예요? 재앙. 그렇죠? 재앙은 한자로 이렇게 써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앙은요. 이건 뭐예요? 불. 이건 물이야. 불난리, 물난리가 재야. 앙은 뭐예요? 이 중앙앙자에 죽을 사자예요. 중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직력이 사라지는 게 재앙입니다. 중국은 중앙 집권적인 나라예요. 천안문 같은 데 가보세요. 완전히 중앙은 완전히 달라요. 얘들은 뭔가 우에서 컨트롤 해야지 직성이 풀려.
여러분 상해, 서울보다 훨씬 큰 상해를 통제하는 거 보세요. 야, 난 너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갑자기 서울에 갔다가 막았다고 해요. 도시 폐쇄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해내는 나라예요. 왜? 그게 없어지면 재앙이기 때문에. 한자는 영어는 어때요? 이렇게 인수분 해야죠. 에스터와 디스입니다. 에스터 뭐예요? 별. 에스트로노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항공우주사. 디스, disappear. 사라진다. 별이 사라지는 게 재앙이에요.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언어를 못 듣는다는 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언어로 모든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재정의가 중요해요. 재정. 제가 사실 재정이라는 책도 썼거든요. 재정이 1편 쓰고 요새 2편을 탈고해서 또 넘겼습니다. 일부 이런 거죠. 호기심? 그럼 호기심이 뭐냐는 거 나는요. 호기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본인이나 주변 친구들하고 제일 많이 던져야 될 질문이 그게 뭐냐는 거죠. 호기심이 뭐예요?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 사이에 갭을 줄이려는 욕구요. 알고 있는 게 있어. 근데 알고 싶은 게 있어. 그 사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뭐냐면 알고 있는 게 없으면 알고 싶은 게 생기지 않아. 그렇잖아요? 한자 공부 안 한 애가 한자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리가 없어. 모차르트의 음악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애가 음악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는 없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주입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자, 영어 쑤셔 넣어야 돼. 방법이 없어. 응? 창의성 교육? 뭐가 있어야지 창의성이 나오는 거야. 창의성은 뭐야? 창의성의 핵심은 연결이야, 연결. 뭐가 꼬리가 많아지 연결하지.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지. 생각도 그래, 생각도.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한다며.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생각한다며. 생각이 뭔데? 다 배우세요. 평생 생각했다며. 지금도 생각한다며. 뭐냐고. 생각의 정의는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이거는 피아제라는 불란서 철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떠올린다. 생각이라는 것은 언젠가 들었던 거, 언젠가 경험했던 거, 언젠가 본 거, 언젠가 들었던 게 내 무의식 속에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털커덕 올라오는 거. 이게 내 게 아닌 거야. 어디서 들었던 거야. 이거 맨날 김종훈 교수가 맨날 얘기하죠. 제가 좋아하는 거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는 거 김종훈 교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 얘기하길래 김 교수님 저거를 한글로 어떻게 번역하는 줄 아세요? 모르더라고요. 문득입니다. 문득. 들을 문자. 얻을 득자. 들었던 게 어느 순간에 떠오르는 거야. 완전히 같아. 영어의 재정의하고 한자의 재정의가 완전히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은 오리지널 내 생각이 아니야. 언젠가 들었던 거 본 게 안에서 있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좋은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은 뭐예요? 돈은 남과 다른 생각에서 나와요. 그렇죠? 남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원가 싸움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헬스장이 그렇게 많지만, 그죠? 대부분 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 디저트 가게가 그렇게 많지만 대부분 다 그냥, 대부분 다 제가 봤더니 인건비도 못 건져. 왜 그래? 생각이 남다르지 않거든. 사업의 핵심이 뭐예요? 차별화야, 차별화. 차별화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거든. 생각에서 나오거든. 좋은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풋이 달라야 돼, 인풋이. 원자재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요리를 하려면 가장 좋은 게 식자재야, 식자재. 좋은 식자재가 있으면 좋은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무런 식자재 없이 돈을 벌고 싶어요. 지구를 떠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욕정만 살았어요, 욕정만. 그렇잖아요?
욕정을 채울 수 있는 아무런 그게 없는 거야. 인풋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책이야. 뭐 질문 던져볼까요? 책과 유튜브는 뭐가 달라요? 유튜브로 공부하면 되지 뭘 얼어 죽을 책이냐? 유튜브하고 책은요, 핵심이 뭐냐면 뇌를 얼만큼 많이 쓰느냐의 문제예요. 이런 걸 보면 돼요. 언제 사람들 눈빛이 가장 진지하고 언제 눈이 풀려 있을까 보면 돼요. 첫째,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낄끼덕대면서 웃는다. 응?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있다. 그죠? 책을 본다. 글을 쓴다. 언제 눈이 가장 반짝이고 언제 눈이 가장 풀려 있을까요? 그렇죠. 저기 치매 환자들 그런 병원에 가면 대부분 다 텔레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튜브는요, 만취한 상태에서도 유튜브 볼 수 있어. 만취한 상태에서 글 썼는데 성공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렇죠? 음주 글쓰기 가능할까요? 뭐 못할 건 없겠지. 그냥 뭐 맞춤법 틀리고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겠지. 사실 뇌를 쫀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애들한테 IT 기업들이 초등학생까지는 아무런 전자기기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자극이 강하거든요. 전자기기는. 한번 그 자극을 맛보면 이 책은 굉장히 사실은 자극이 적지만 뇌를 많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요, 책이 우선이에요. 유튜브는 줄이는 게 좋아요. 안 볼 수는 없어. 하지만 책을 보다가 보완 자료로 유튜브를 보는 건 fine. 이 유튜브가 메인이면 그거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죠.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어쨌든 인풋의 핵심은 독서입니다. 효과적인 독서법이죠. 그래서 제가 고수의 독서법이라는 책을 썼고요. 근데 인풋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아웃풋이야.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웃풋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말하기와 글쓰기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글쓰기예요. 책은 많이 읽었는데 아웃풋이 없다? 이건 지식의 변비 현상이에요.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운동입니다. 저는 사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제일 바꾸기가 어려운 게 몸 바꾸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몸무게 우라죠, 우라. 플럭추에이션. 대꾸복구. 일본말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곤란해. 근데 적어도 우리 쫓개씩은 알아야지. 스코시 낫게는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뭐 그냥 뭐 한자 나와도 이러고. 우리말밖에 못해요? 그러시면 곤란해. 사실 몸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10년간 난 몸무게 DB, 디비에이션이죠. 10kg 정도 되는 분, 10kg 이내로, 아니 5kg 이내로 조절했던 분은 나는 많이 쪘을 때하고 많이 빠졌을 때가 한 10kg 넘는다. 그런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몸무게가 그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그런 나 자신을 용납한다는 거. 너무 자신한테 관대한 거. 제가 요새 은유책을 쓰고 은유책. 제가 비유책도 썼어요. 리더의 비유라는 책도 썼는데 말에서도 은유, 비유, 대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몸은 뭐예요? 몸이다. 던지면 화들 던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나는 신전이다, 신전. 신을 떠받드는 전당이죠. 예배당 같은 거죠. 신전을 더럽겠습니까? 신전에다 쓰레기 막 갖다 버리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전에다가 온갖 이상한 거 막 먹는다고. 야식 먹고 이런 거. 제일 나쁜 게 야식이야. 근데 7시 이후에 막 치맥 같은 거 먹는다? 이거 위험해. 젊어서는 fine. 근데 한 50 넘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막 살기로. 그래서 뭐 나이살? 난 제일 싫어, 나이살이. 나이살이 무슨 말이에요? 나이살이 뭐냐? 지금 나이살 얘기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나는 나이 때문에 살이 쪘다고. 누굴 지켜나가진 않아. 자발적으로 한번 나서보세요. 나이살이 뭐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야. 나이살의 정의는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량이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예전 습관대로 먹는 거야. 그때 오는 결과야. 그런 수영 선수들이죠. 그런 뭐 옛날에 조련 같은 사람, 이런 사람, 펠프스 이런 사람들은
하루 신진대사량이 10,000칼로리래요. 10,000칼로리, 우리가 보통 2,500칼로리 정도 되니까 그 4인분 정도를 먹어도 끄떡 없는 거야. 그래서 수영선수 그렇게 10,000칼로리가 되던 애들 운동을 그치게 되면 식욕은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급격히 살이 찌잖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자들, 이제 부자하고 결혼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남자의 경우는 이제 부자 여자들하고 결혼을 이제 할 때 사람들이 경고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부자 여자나 부자 남자는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씀씀이만 갖고 오는 거야. 돈을 갖고 오면 좋을 텐데 돈은 안 갖고 오고 씀씀이만 갖고 와. 재앙이죠, 재앙. 버는 건 개뿔인데 막 샤넬 핸드백이나 뭐 에르메스 찾고 이러면 그거 정말 나보다 재앙이야.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어. 근데 요즘도 가보세요. 백화점 이런 데 가면 막 주말에 에르메스, 샤넬 매장은 난 좀 인터뷰 좀 하고 싶더라고. 벌이가 어떻게 되시오? 연봉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찌됐건 저는 이게 사실은 뭡니까? 제가 볼 때 생각의 메커니즘입니다. 생각의 메커니즘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성공의 정의가 뭘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서 성공이란 꼭 돈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충만한 삶. 그렇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직업적으로 인디펜던트한 삶.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자기도 잘 살고 사회도 잘 살게 하는 거. 제가 생각할 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재정의는 좋은 습관의 반복이에요. 좋은 습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책 열심히 읽고, 글 쓰고, 남한테 베풀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 얘기한 거 가지고 아, 그건 아니죠. 이런 사람 있어요? 저는 그게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8시 반쯤 자는데 어저께 8시에 잤어요. 9시를 넘길 수가 없어요. 내가 손자가 셋인데 우리 손자들하고 생활리는 똑같아요. 우리 8개월 된 우리 막내 8개월짜리가 있는데 걔가 꼭 나랑 비슷하게 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걔가 7시에서 8시 사이에 사는데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 사는 거의 오차가 없어요. 근데 걔가 조금 더 자. 난 한 3시 반쯤 일어나는데 걔는 5시 반쯤 일어나. 거의 비슷하죠.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은 하루에 2끼만 먹어요. 아침, 점심 먹고 저녁은 잘 안 먹어요. 여러분 배부른 상태에서 잔다는 게 얼마나, 그렇죠? 보통 배부른 포만감도 있지만요, 그거보다요 빈속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일주일에 4일은 가서 운동을 합니다. 저는 차를 끌고 다니지 않아요. 대부분 다 걸어 다니거나 전철 급할 때는 택시. 되게 심플합니다. 책 소개하고 글 쓰고, 아침에 한 5시간 정도 일해요. 3시 반에 일어나서 8시 반 정도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근데 벌써 출판사에 넘겨진 책이 5권이야. 벌써.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죠. 비싼 강의도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생산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남들은 굉장히 내가 바쁘세요 그러다고. 하나도 안 바쁜데 내가 뭐가 바빠? 왜 바빠? 왜 그래요? 좋은 습관의 반복입니다. 자명종에 의존해서 일어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자명종, 얼람. 그렇죠? 벌써 이게 힘든 삶이야, 자명종에.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는 거잖아. 삶을 바꾸려면 자명종에, 그러니까 독립적인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요즘 우리 어머니가 90인데 경로당에서도 요새 소개팅을 많이 한대요. 소개팅 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 남자 자기 힘으로 걸어 다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거 대단한 거 같아요. 이게 대단한 일이라니까. 여러분들 지금처럼 하면은요, 자기 다리로 못 걸어 다녀. 딱 견적에 나와, 내가 볼 때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70점. 우리 제가 3층 사는데 우리 11층에 어떤 나보다 한 살 어린 아저씨가 사는데 지팡이 짚어봤어. 그렇게 담배 피고 살 디룩디룩 쥐고 벤치 맨날 한데 5보 이상 벤치 타더라고. 여러분 지팡이 짚고 벤치 타고 싶으세요? 아니면 차 없이 걸어 다니고 싶으세요? 근데 차 없이 걸어 다니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지금은 쉽지. 그러니까 항상 질문할 때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지금의 이 습관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가, 과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의지에 의지하면 안 돼요. 습관에 의지해야 돼요. 자, 이제 뭐 제 얘기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질이 아무거나 좋습니다. 책도 좋고, 뭐 개인도 좋고 하니까 질문할 때는 좀 마스크 벗고 좀 하시면 좋겠어요.